안녕하십니까. 저는 곰탕집 아시죠? 곰탕집 근처에 있는 나주 향교 담 하나를 두고 있는 3917 마중이라고 하는 민간 복합문화 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나무진이라고 합니다. 어, 여기서 제가 3917 마중까지 내비를 찍으면 22km 딱 걸립니다. 시간으로 40분, 상당히 가까운 거리거든요. 근데 저는 원래 5년 전에 이 나주에서 사업을 하기 전에 전주에서 컨설팅 회사, 기업 컨설팅 회사를 운영을 했었고요. 나주는 45살 이전에 한 번도 와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연히 제가 아는 형님이 이 향교 옆에 7채의 폐가들이 있습니다. 향교가 문화재 보호지구다 보니까 개발 제한을 받고 또 그 지역이 이제 혁신도시가 생기고 광주가 성장하면서 공동화된 원도심 지역. 근데 나주의 중심에 있는 곳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화되어 있는 어르신이 돌아가시면 폐가가 되고 돌아가시면 폐가가 되고 아마 곰탕 먹으러 나주 향교 근처를 한번 가보신 분들은 아마 그 사정을 아실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우연히 곰탕 먹으러 따라갔어요. 그분이 여기를 사러 가신다 그래서 근데 이제 따라갔다가 이게 깜짝 놀랐습니다. 일단 그 1939년도 나주 근대문화를 2017년에 마중한다라는 의미입니다. 3917 마중은. 그래서 이 4,000평의 부지 내에 7채의 폐가를 저희가 순차적으로 5년 동안 복원을 하고 그 복원한 공간에서 다양한 어떤 민간의 컨텐츠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나주에 제가 왔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전주에서 오랫동안 사업을 해오면서 전주에서 대학 졸업하고 오래 사업 해오면서 전주라는 상당히 특징 없는 도시가 한옥마을이라는 하나의 관광 컨텐츠를 통해서 전라북도 전체가 낙수효과를 통해서 한 10년에서 15년 사이에 변화해가는 과정들을 보면서 이게 문화라는 게 상당히 정말 큰 힘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근데 마중에 공간에 정말 이게 30년 동안 비어져 있던 폐가 있기 때문에 귀신 나오는 집입니다. 그 동네 사람들도 그 공간이 뭔지 모르는 향교에 딸려 있는 그냥 부속 공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공간이었는데 처음 봤을 때 야, 이 공간이 전주에 있었으면 정말 대박이었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나주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저는 기업 컨설팅을 했었기 때문에 산업적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나주 읍성은 나주역에서 5분 거리 그리고 광주공항 20분 거리 그리고 그 무안공항 30분 거리 혁신도시 10분 거리 광주 20분 거리 30분 거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좋은 교통의 배후 요건과 그리고 곰탕이라는 컨텐츠가 이미 먹거리 컨텐츠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사시사철 사람이 끊이지 않고 오거든요. 근데 문제를 파악해 보니까 곰탕만 먹고 가더라고요. 보니까 완전히 경유진 거죠. 곰탕만 먹고 갔던. 그래서 이 정도의 그 어떤 현실이라고 하면 사업적으로 상당히 사업성이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특히 나주읍성은 30만 평이 모두가 한 25년 정도 문화재 보호지구로 묶여 있다 보니까 건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잘 보존된 문화 자원들이 너무나 많은 전국에서 찾아봐도 찾아보기 힘든 상당히 에코 박물관 같은 잘 보존된 그런 곳이었죠. 그래서 제가 그때는 뭐가 시이긴 했던 것 같긴 합니다. 시였던 것 같긴 한데 어찌됐든 무모한 결정을 하고 7채의 폐가를 한 채 한 채씩 고치기 시작합니다. 저는 참고로 금수저가 아닙니다. 집안에 돈이 많은 집안의 자식도 아니고 제가 전주에서 사업하면서 큰 돈을 막 부를 형성했던 것도 아니고 이게 사업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기업금융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 활성화시킬 수 있겠다라는 어떤 자신감을 갖고 시작을 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목서원이라고 하는 1939년도에 나주정시 세도가들의 고택인데 30년 동안 비어져 있던 곳이고요. 그리고 그 남파정이라고 하는 구한말 전라도 최초의 항일 의병장이었던 남파 정석진이 쓰던 정자 그 공간이고 그리고 시선이라고 하는 민간 한옥치고는 7칸의 큰 어떤 민가형 한옥 그리고 쌀창고였던 공간 향교를 바로 담으로 두고 있는 쌀창고였던 공간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면 가장 많이 나오는 곳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곳에 이제 카페를 저희가 고쳐서 운영을 하고 2017년 12월에 오픈을 해서 지금까지 5년 동안 열심히 저희가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나름 우여곡절 끝에 그래도 전남에서는 어느 정도 알려진, 그리고 나주에 오면 한 번은 꼭 가봐야 될 그런 핫플레이스로 성장을 했는데, 저희 회사는 저하고 제 배우자가 공동 대표로 운영을 하고 있고, 저는 이 공간에 대한 그 관리 운영과, 그리고 저희 배우자는 지역의 로컬 자원인 나주 배를 활용한 다양한 먹거리 그리고 체험을 개발하고, 그래서 이제 둘이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남이라는 곳이 귀농귀촌이라고 했을 때 귀농으로만 많이 사람들이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그 문화적인 귀촌을 한 형태의 저희 부부가 상당히 이색적이었나 봐요. 그래서 방송이라든가 뭐 언론이라든가 많은 곳에서 이제 좀 취재도 하고, 그리고 유튜브들이 그 올린 영상에 좀 많이 조회가 되다 보니까 그나마 코로나 때 망하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목서원이라는 공간은 되게 특별합니다. 한식, 일식, 서양식 세 개 그 건축 양식이 그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되게 좀 특이한 건물이어서, 작년에 송강과 한소희가 나왔던 드라마 알고 있지만을 여기서 촬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드라마나 영화 촬영지로 많이 알려지면서 저희가 성장을 하기도 했고, 마중에 오시면 세 가지 그 특별한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나주가 배가 정말 유명하잖아요. 근데 배로 만든 거 드시는 거 탱크보이하고 배즙 말고는 드셔보신 거 없을 겁니다. 배가 상당히 좋은 지역을 대표하는 이미 문화적인 단계까지 가 있는 로컬 자원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관광 먹거리로 개발이 안 돼 있는 것들. 그래서 고택에서 그 할 수 있는 나주배 음료나 이런 베이커리들을 함께 할 수 있는 나주배 한상 체험, 그리고 배 쿠키, 양갱, 그리고 배 그 뭐 스콘, 여러 가지 다양한 배로 만든 별미들을 즐기실 수가 있고, 4,000평의 공간이 전부 다 민간 정원으로 선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남 제16호, 나주시 제1호에 민간 정원으로 선정이 되어 있어서 코로나 시기에 이제 와서 쉬기 좋은, 그리고 애견 동반해서 오기 좋은 그런 곳으로 많이 포스팅이 돼서 이곳에서는 숙박과 그리고 소규모 마이스 행사, 회의, 그리고 공연, 전시 등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주배를 먹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나주배를 이용해서 저희가 석쇠포를 추출을 해서 나주배 양갱 만들기, 그리고 나주배 비누 만들기, 그리고 한복 체험 등 다양한 그런 그 이야기거리들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처음 저희가 이제 오픈을 하고 나서 한 공간 고치고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하고 하는 과정에서 정말 힘들었던 거는 물론 돈이죠. 왜냐하면 저희가 어떤 지원이나 이런 거 없이 순수하게 그냥 개인 빚으로 공간을 꾸몄던 거라, 아직도 저는 나주 신협에서 상당히 큰 직원들 한 두세 명은 제가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5년 동안 계속. 근데 이제 두 번째로 힘들었던 게 뭐냐면 지역에는 청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게 문화 공간을 운영하고자 하는 건데 문화 인력이 없습니다. 광주하고 혁신도시하고 거리가 아주 가까운데 원도심은 안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두 부부가 할 수 있는 한계점에 닥치고 손님들은 많이 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지역에 있는 청년들은 일단 가능성만 있어 보이면 뽑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은 12명 직원 중에 8명의 청년 그 직원들이 전부 다 도보로 출근하는 동네 청년들입니다. 뭐 웹디자이너부터 해가지고 유튜버, 그리고 SNS 홍보 마케팅하고 그다음에 F&B 직원들까지 전부 다 이제 동네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 가능한 사람들을 뽑아서 저희가 이제 어쨌든 가르치고 같이 이제 성장하고 이런 형태로 그 해오고 있고요. 그 청년들 중에서 지역에서 저희가 하는 걸 보고 창업을 하고자 하는 청년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남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오지는 오진다라는 유튜브 채널은 한번 들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건데, 그 친구가 이제 저희 유튜브를 담당하는 직원이거든요.
그 청년들이 지방에서 지역에서 원도심 공동화된 데서 어떤 문화적인 일거리 자체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함께 일을 하고 본인들도 창업하고 싶은 그런 어떤 의지를 보이면 그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게끔 뭐 사회적 경제 그 육성자 과정에 저희가 회사 다닐 때 넣고, 그리고 그 친구들이 이제 예비 사회적 기업에 선정되고 나면 독립해서 저희 공간에서 같이 그 컨텐츠를 운영하는 레지던스 공유 플랫폼 형태로 저희가 활용을 해서 이 오지는 오진다의 그 친구, 그리고 니나노 플래닝 이런 친구들은 저희 회사에서 같이 근무하면서 지금도 같이 협업을 맺고 있는 그런 청년들이고요. 처음에 제가 나주에 왔을 때 나주의 모든 분들은 아직도 이제 제 얼굴은 모르지만 나주에 있는 모든 분들은 향교협회 전주에선 투기꾼이라고 다 압니다. 농사짓는 어르신들도 다 알아요. 왜냐하면 저곳의 부지가 30년 동안 비어져 있을 때는 다 이유가 있었을 거고, 그리고 저런 곳을 샀을 때는 투기겠지, 혁신도시로 다 넘어가면서 공동화가 됐었기 때문에 땅값이 쌀 때 사서 이제 팔고 가겠지, 이런 생각이었기 때문에 전 전주 아직도 이제 뭐 투기꾼이라는 그런 꼬리표가 달려 있는데, 지금 생각하면 제가 정말 미쳤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미쳤다는 생각을 하고 정말 모험이었고, 그리고 이게 하나의 또 실험이었고, 그리고 꾸준하게 항상 저희가 직면했던 건 뭐냐면 과연 우리가 생존할 수 있을까? 어느 날 이 땅 홀라당 팔고 가면 여전히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투기꾼이 맞을 건데, 그런 고민에 항상 직면을 했었고, 그래서 저희는 생존을 위해서 융복합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거는 산림청의 어떤 민간 정원으로 선정이 돼 있고, 현재 창업진흥원의 로컬 크리에이터 사업을 하고 있고요. 관광공사의 테마여행 10선의 콘텐츠 공모 사업을 저희가 진행을 했고, 전라남도 지식정보문화산업 유치기업으로 같이 협약을 해서 그 사업을 하고 있고요. 한국관광공사의 헤리티지 인증업소이고,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전통한옥 브랜드화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 그리고 한국관광공사의 ICT 인력 지원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인력 지원을 받고 있고, 농림부의 신활력 플러스 사업의 나주시의 이제 액션 그룹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모든 것들은 생존을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저희가 작은 도시일수록 나주 읍성이라는 코딱지만한 그 부지 안에서 수많은 사업들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부서별로 도시재생과, 뭐 관광과, 문화예술과 똑같은 하나의 목적물을 두고 전혀 다른 형태의 사업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많은 예산이 투입이 돼도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하고 오히려 지역민들의 상처들만 크게 커지게 아마 그건 나주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 균형 발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전국의 작은 소도시에 다 똑같은 문제일 건데, 저희가 현업에서 현장에서 일하다 보니까 아니 이걸 왜 이렇게 다 같이 섞어서 잘 버무려서 하면 되는데, 그래서 저희는 이걸 버무리게 됐고, 그렇게 하면서 가장 중요했던 건 뭐냐면 홍보 마케팅이었습니다. 나주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나주나 해남이나 저 전남 끝에 가면 같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 여기서 내비로 22km 가면 나주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남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심리적인 거리의 한계, 이런 것들이 되게 컸었고요. 특히 나주 읍성은 더 모릅니다. 사람이 곰탕 하면 알아요. 근데 곰탕 하면 아는데 곰탕집에서 걸어서 5분 오면 마중이 있다는 건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정말 없는 살림에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요. 그리고 인스타, 페이스북, 블로그 자체 채널들을 운영하면서 꾸준하게 홍보 마케팅에 매진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은 상당히 이제 어느 정도 유명한 곳이 됐고요. 올해 코로나 4월 벗어나기 전까지 정말 힘들었습니다. 직원들 월급 주는 날이 되면 부부싸움을 항상 합니다. 우리가 왜 이래야만 되는지에 대해서 항상 싸움하고. 근데 이제 올해 코로나가 이제 벗어나고 나서 저희가 구 나주역 앞에 가면 1928년도에 지어졌던 최초의 배원예 과물 그 창고가 남아 있습니다. 그 창고가 없어지는데 그 창고를 저희가 이축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중에 나주배 역사 갤러리 형태의
소규모 마이스 공간으로 지금 12월에 이제 이축 공사를 하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나주에서 이제 해왔던 역할, 왜냐하면 아무도 없었던 그 나주 원도심에 지금은 한옥 게스트하우스가 10개 정도 운영이 되고, 마중과 곰탕집에 오고 가는 길에 7개의 카페가 생기고, 그리고 예전에는 나주에 오면 곰탕만 먹었어요. 블로그에 봐도 이제 보면 곰탕만 나오지. 근데 이제 요즘은 곰탕을 먹고 나주 읍성을 한번 둘러보는 그런 여러 사례들이 생기면서 조금이라도 더 체류하는 시간이 많아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향하는 것은, 이게 작은 도시들은 결론은 뭐냐면 사람의 문제입니다. 사람이 없고, 그리고 그 역할과 기능을 중간 조직이나 공적인 영역에서 아무리 많은 사업들을 만들어내도 그 사업을 수혜자가 없어요. 청년들이. 그다음에 문화 인력들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지역을 찾는 관광객이나 전문가 그룹에게 인포메이션 센터의 역할을 하고, 청년 예비 창업자나 예비 문화적 기촌자들한테 인큐베이팅 센터의 기능을 하고, 지역 산업의 육성이나 문화 관광 인재 육성을 하는데 네트워킹 센터의 역할을 하는 게 저희의 목표고, 지금까지 어느 정도는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봤을 때 전남의 서부권은 아주 공동화된 슬럼 지역이죠. 근데 이 공동화된 슬럼 지역이 살아가는 방법은, 제가 이제 기업 컨설팅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산업적인 분석에서 나주가 살지 않으면 전남 서부권이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교통 인프라와 방사형 어떤 그 교통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나주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언제나 나주의 에이스라고 생각을 하고, 나주의 에이스로서 전남을 살려야 된다, 이런 좀 큰 꿈을 갖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교수님들이나 또 중간 조직에 계신 분들이나 이제 많이 계실 건데, 저는 이제 현장에서 항상 풀 뽑으면서 마당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민간 기획자 입장에서 보면 실제 저희가 지역 재생이라는 것은 사는 사람들이 조금 더 편하게 살고, 어차피 소멸돼야 될 거지 그게 소멸이 안 되겠습니까? 잡는다고. 하지만 그 소멸이 조금 더 아름다워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조금 더 만족한 삶을 살 수 있게끔 중심축이 민간으로 좀 옮겨져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민간 기업들, 이게 저희가 5년 동안 살면서 돈 벌어서 이걸 하는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오기가 생기고, 어떻게든 지역의 앵커 기업으로 성장을 해서, 이게 지역 재생이나 이런 방법들은 민간에서 답을 찾아야지 계속 공적인 영역에서 계속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이게 그 풀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그런 오기가 생겨서 지금도 가진 건 없지만 열심히 또 빚내서 올해도 투자를 합니다. 근데 제가 하나 이제 확신을 갖는 건 뭐냐면, 이 지역 재생의 민간의 어떤 선순환의 구조를 만들어내면 우리나라의 지역 재생의 큰 틀을 바꿀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나이 50에 또 이런 꿈을 꾸고 한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긴 시간 감사합니다. 네.